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는 60대. 족욕 하나로 아침까지 통잠 잡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장면.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발을 살며시 담그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새벽 어두운 방 안,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장면.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잠들었다 싶으면 눈이 떠지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눕는데 이번엔 잠이 안 옵니다.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또 3시, 또 4시. 날이 밝아오는 게 솔직히 반갑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밤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야간 빈뇨와 불면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유독 약하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머리가 멍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면역력이 무너지고 혈압이 오르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침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비싼 보약 얘기가 아닙니다. 수면제 처방받으러 병원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딱 15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면 됩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 족욕 사흘 만에 목이 메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깼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답은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담그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불면 때문에 뭔가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면제, 멜라토닌, 건강식품, 따뜻한 우유 한 잔, 음악 틀어놓고 자기. 다 해보셨죠? 근데 왜 계속 잠을 못 주무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억지로 뇌를 재우는 거고, 따뜻한 우유는 기분상의 위안이고, 음악은 잡념을 잠깐 덮는 것뿐입니다. 족욕은 다릅니다. 족욕은 몸이 스스로 잠들고 싶어지도록 생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잠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까요? Part 3. 왜 나이 들면 잠이 달아날까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망가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하면 그냥 눕기만 해도 잠이 왔죠?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눈 뜨면 개운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을 불러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뇌에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대와 비교하면 60대는 절반도 안 됩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자체가 줄었으니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낮에 활발하게 일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몸을 쉬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이죠. 건강할 때는 낮엔 교감신경, 밤엔 부교감신경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인데 억지로 눈만 감으려 하니 잠이 올 리가 없죠. 세 번째, 체온이 잘 안 내려갑니다. 인간은 잠들기 위해 몸속 온도, 즉 신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이 체온 변화가 뇌에게 지금 잘 시간이야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체온이 잘 안 내려가니 잠도 잘 안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족욕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밤에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깬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만은 아닙니다. 낮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이 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이후의 불면은 단순히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자율신경, 체온 조절, 야간 빈뇨, 이 네 가지가 함께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족욕은 이 복잡한 원인들 중 자율신경 불균형과 체온 조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족욕이 잠을 부르는 진짜 과학.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온다. 이 말,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의 한의학 지혜와 현대 수면 과학이 완전히 일치하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한의학이 말하는 두한 종열. 한의학에 상열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흥분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면 귀까지 달아오르죠. 반대로 발은 늘 차갑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여름에도 발이 시리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의학은 이 상태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혈액이 위쪽에만 몰려 있고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오는 상태인 거죠. 그 반대가 바로 두한종열,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족욕을 하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발바닥에 그물처럼 깔린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따뜻해지면서 확장됩니다. 혈관이 열리면 피가 더 잘 흐르게 되죠. 그러면 위쪽, 즉 머리와 가슴에 몰려있던 뜨거운 혈액이 중력과 혈관 확장의 힘을 빌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새 긴장을 유지하던 교감신경이 힘을 잃고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뇌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수면 연구 결과, 깊은 수면의 델타파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 일본 수면 연구팀 실험, 취침 90분 전 족욕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빨랐고 깊은 수면 시간도 더 길었으며 야간 각성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수면 스위치를 켜는 체온의 비밀. 인간이 잠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부 체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심부 체온이란 우리 몸 깊은 곳, 뇌와 주요 장기들의 온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온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 이 심부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집니다. 이 아주 작은 온도 변화 하나가 뇌에게 지금이 수면 진입 타이밍이야 라는 결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부 체온이 충분히 안 내려가니 뇌가 수면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족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족욕을 하는 동안 따뜻한 물이 발과 다리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몸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열이 너무 많네? 식혀야겠다. 바로 이때부터가 핵심입니다. 족욕을 마치고 발을 물 밖으로 꺼내는 순간 활짝 열려있던 혈관을 통해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빠르게 방출됩니다. 이걸 방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면서 심부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 급격한 심부 체온 하강이 바로 수면 스위치를 딸깍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족욕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졸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억지로 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진짜로 자고 싶어진 겁니다. 사우나도 뜨거운데 왜 잠이 안 오나요? 사우나는 온도가 너무 높아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고 몸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으로 전환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족욕은 온도가 적당하고 국소적이라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관 확장과 방어 효과만 이끌어냅니다. 족욕이 화장실 걱정도 줄여줍니다. 족욕 장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잠 잘 오는 건 알겠는데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족욕은 야간 빈뇨 개선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낮 동안 오래 앉아 계시거나 활동이 적으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 다리와 발 쪽에 쌓이고 조직 사이에 물기가 고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퉁퉁 긋는 게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이 물기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다가 콩팥을 통해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소변을 잘 안 봤던 분들이 밤에 누우면 소변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족욕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족욕을 하면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조직 사이에 고여있던 체액들이 잠들기 전에 미리 배출됩니다. 족욕하면서 미리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면 낮 동안 쌓인 여분의 체액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새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확 줄어들고 야간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전립선이나 과민성 방광이 아닌 단순 야간 빈뇨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 족욕을 꾸준히 하신 후 야간 배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족욕은 발바닥 통증, 다리 쥐내림, 저림 같은 야간 불편 증상도 함께 완화해 줍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발 혈액이 원활해야 온몸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올바른 족욕법.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번호가 등장하는 깔끔한 자막 화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입니다. 족욕이 왜 좋은지 아셨으니 이제 제대로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발 담근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온도, 38도에서 40도, 딱 이 범위입니다. 뜨거울수록 효과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2도가 넘어가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깨어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38도, 40도는 따뜻하다, 기분 좋다 라고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목 안쪽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시간 15분에서 20분이 딱 맞습니다.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분을 넘어가면 몸이 과하게 가열되어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15-20분으로 늘려가세요.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타이밍. 잠들기 1시간 전이 핵심입니다. 족욕을 마치고 바로 눕는 게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이 식는 걸 기다렸다가 침대에 드세요. 몸이 서늘해지고 스르르 졸음이 올 때 침대에 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깊은 잠으로 연결됩니다. 물 높이. 복숭아뼈 위 10cm 이상 발가락만 살짝 담그는 건 효과를 절반도 못 누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종아리 중간까지 담그는 걸 권장합니다. 한의학에서 중요한 혈자리인 삼음교가 복숭아뼈 위쪽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 따뜻하게 자극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납니다. 물에 넣는 것. 굵은 천일염 1스푼,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 효과로 발의 노폐물이 더 잘 빠져나오고 살균 효과의 열기도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에 말린 쑥을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 함께 담그시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쑥 향기 자체도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꼭 챙기세요.
조격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조격 중에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조격 효과를 3배 높이는 발바닥 지압 3가지. 조격을 하면서 혹은 조격 후에 딱 3군데만 눌러주시면 수면 효과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을 보시면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발바닥 앞에서 3분의 1 지점, 딱 그 가운데 오목한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 꾹 누르고 5초 쉬고 이걸 10회 반복해 주세요.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들기 전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혈입니다.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를 올린 지점, 정강이뼈 바로 뒤쪽이에요.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 숙면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3초 누르고 5초 쉬기를 10회 양쪽 다 해주세요. 세 번째는 태충혈입니다. 발등을 보시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혈자리예요. 역시 10회씩 양쪽 다 해주세요. 이 세 곳을 조격 후 5분만 눌러주시면 부교감 신경이 훨씬 빠르게 활성화되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조격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특정 건강 상태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당뇨병, 합병증이 있으신 분, 발 감각이 둔해진 경우 뜨거운 줄 모르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온도계로 물 온도를 측정하거나 가족이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발에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10분을 넘지 않게 짧게 하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장질환, 저혈압이 있으신 분,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시작하고 서서히 늘려가세요. 어지럼증, 두근거림, 숨참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 조격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발에 상처나 심한 무좀이 있으신 분, 완치 후에 조격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론만 들으면 반신반의하실 수 있으니 직접 조격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이술래 어머님, 무려 8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에 2-3번 화장실을 가야 했고 한 번 깨면 1시간씩 뒤척이셨죠. 처음 조격을 권했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신기해서 전화했어요. 2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72세 박정남 어르신, 전립선 비대증으로 하룻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했습니다. 전립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야간 배뇨가 줄지 않아 고통스러우셨죠. 조격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야간 배뇨가 2-3번으로 줄었고 2달 뒤에는 대부분의 밤에 한 번만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발 담그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주변에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64세 김미숙 어머님, 갱년기 이후 극심한 불면과 함께 발이 늘 차갑고 우울감까지 생기셨습니다. 조격을 한 달 꾸준히 하신 후 발이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딱 15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을 뿐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을, 그리고 낮을,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꾼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뀝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침실, 조격 후 잠드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왜 나이 들면 잠이 망가지는지, 조격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 실천하는 것입니다.
3일 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어젯밤에 몇 번 깼더라?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할 만큼 통잠을 주무신 날이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으로 족욕의 효과는 충분히 증명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숙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뒤척이며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 친구분, 이웃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 기적 같은 하룻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족욕과 함께하면 더욱 강력한 시니어 숙면 스트레칭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에 소개된 족욕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정보이며 특정 질환의 치료 예방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하지정맥류, 심장질환, 저혈압, 임신 등 특수 건강 상태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소개된 사례는 개인의 경험담으로 모든 분들께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면장애, 야간 빈뇨,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특정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인용된 연구 결과 및 통계는 참고 목적이며 해당 연구의 결론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